K-pop 하는 여자들 유진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살 때부터 K-pop 좋아하셨나요? 저는 13살 때부터 K-pop을 좋아했는데요. 너무 어린 나이 때부터 좋아하다 보니까 조금 뭔가 우당탕탕? 그 과정에서 실수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뭔가 하면 안 될 말도 했었고, 돌이켜보면 그때 나를 위해서 그런 문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책이 있었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동력에서 왜요 아이돌이 어때서요? 라는 이렇게 책을 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에서 출발해 문화를 더 깊게 이해하고 팬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가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는 청소년 교양서인데요. 청소년 교양서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성인이 봐도 충분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소개해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책을 보내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니까 더보기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의 저자 주연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주연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책을 쓴 사람이고요. 주로 저를 소개할 때는 이제 퀴어, 페미니스트, 덕후 이 세 가지 정체성을 항상 얘기하는 것 같고, 덕후로 얘기하자면 저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 좋아하는 좀 잡덕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저도 청소년 때 굉장히 K-팝을 사랑했던 뭐 지금도 사랑하긴 해요. 뭐 여러 가지 애증이 있긴 한데 여튼 그런 K-팝 덕후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몇 살 때부터 좋아하셨어요? 제가 SS 데뷔할 때부터 좋아했으니까 초등학교 때인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아이돌 앨범 처음 봤던 건 SES의 Dreams Come True 앨범이 저희 오빠가 SES를 좋아했었어요. 그 집에 그 앨범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요정 같은 그렇죠, 맞아요. 그 날개 달려있는 맞아. 앨범 보고 너무 아름답다 하고 노래도 들어봤는데 너무 좋았어서 그때부터 SM이랑 아이돌을 알게 되었던 그게 저의 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SS가 저의 첫사랑. 여기 첫사랑. 그래서 저희가 서로 알게 된 거는 그때 이제 제가 큐플래닛 영상을 맞아. 챙겨보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도 좀 뭔가 알고 싶은 어떤 매력으로 좋아하시는 건지 저한테는 그런 호기심이 좀 계속 있었거든요. 그걸 챙겨보다가 제가 K-pop 하는 여자들 잡담회를 이제 열게 되어서 초대드리고 얘기 나눠주시는 부분들이 너무 좋았어서 저희 토크 때 또 퀴어 파트를 맡아서 진행해주셨고 그때도 너무 좋은 이야기 나눠주셨는데 그때는 좀 퀴어에 관련된 것만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 책에서는 그것보단 더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있어가지고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아이돌 문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출판사에서 먼저 제안을 주셔가지고 처음에는 어떤 얘기들을 다룰까 고민을 하다가 차를 이렇게 하나 둘씩 꾸리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고민하면서 재밌게 쓰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재미있게 읽고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생겼던 질문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촬영 준비하면서 주연님이 이 책 전에 쓰셨던 누가 나만큼 여자를 사랑하겠어를 읽어보게 됐는데 그 책에서 진짜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에 주연님의 마음을 빼앗아갔던 그런 여자 주인공들 이야기를 통해서 주연님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다면 K-pop 여자 아이돌 중에서도 한 명, 최애, 마음을 진짜 강하게 뺏어갔던 그 최애가 궁금해졌어요. 아무래도 첫사랑이 제일 강렬하지 않나 싶은데 이제 제 K-pop 첫사랑 SES고요. SS 언니들이 그 I'm Your Girl을 부를 때 처음으로 약간 저의 정체성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왔었던 것 같아. 나는 저 사람들이 내가 되고 싶은 건가? 아니면 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건가가 그때부터 나의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했던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들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던 그런 어떤 계기를 준 사람들이어서 아무래도 좀 많이 기억에 남고 당시 팬픽도 굉장히 많이 읽었고 저도 팬픽 썼던 것 같아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 파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저는 근데 SS는 진짜 셋 다 돌아가면서 좋아하고 근데 저는 이제 성진을 좋아했어요. 바다랑 유진을 쉬핑하는 그 이제 커플명이 성진이었거든요. 그래서 팬픽도 굉장히 많이 읽었고 뭔가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마무리를 못했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여튼 뭔가 썼던 기억이 있어요. 마무리를 못했던 기억. 사랑 강렬했고 내가 여자를 좋아하나를 좀 더 깨닫게 된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사실 어떤 미디어에서 본 첫 그걸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 전에 드라마나 영화에서 맞아요. 그런 게 없기도 했고, 그러니까 저는 그 케이팝에서 이런 멤버들을 이렇게 커플링해서 한다는 게 저에게는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디에서도 그런 동성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미디어가 없는데 이 케이팝에서는 어쨌든 팬들이 만들어내는 거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내가 팬픽도 찾아서 읽을 수 있고 이게 어떤 나를 찾아가는 과정과 되게 연결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소녀시대나 보아를 좋아하긴 했는데 좀 딥하게 좋아했던 건 아니고 제가 처음으로 딥하게 좋아했던 여자 아이돌은 있지였어요. 처음에 데뷔했던 달라달라 때부터 되게 좋아해서 직캠 찾아보고 IC 쇼케이스도 가고 싶었고 막 알아봤었는데 그때 결국 못 갔는데 팬클럽을 이제 가입을 했었고 이제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여자 아이돌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콘서트를 한다고 해서 갔어요. 근데 그게 제 첫 여자 아이돌 콘서트 간 경험이었는데 멤버들을 보고 이런 거는 사실 너무너무 좋았는데 남자 아이돌 콘서트 연출? 이런 거에 비해 투자되는 게 빈약한 게 제가 너무 속상해서 집에 오는 길에 울었어요. 진짜 너무 속상해서. 그러니까 멤버들은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고 어떤 아무런 무대 장치 없이 몸빵으로 무대하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약간 나 다시 여자 아이돌 콘서트 갈 수 있을까? 무서울 지경. 약간 그게 상처로 저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뭐 다행히 그 이후로 있지 콘서트도 연출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어서 정말 다행이었고 근데 한번 가보니까 뭔가 그런 게 슬프긴 했어도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서 그 이후로는 이제 자주 가게 됐어요. 뭐 태양 콘서트도 가게 되고 엠믹스 콘서트도 가게 되고 그래서 그 한 번의 경험으로 여러 여자 아이돌 콘서트를 이제는 매년 꼭 한 팀은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걸 보시는 분도 뭔가 좋아하는 여자 아이돌이 있다면 한 번쯤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지금은 확실히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저도 재작년에 마마무 콘서트 갔었는데 되게 재밌었거든요. 길게 봤을 때는 저한테 새로운 어떤 세계를 열어준 콘서트여서 너무 좋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건데 처음에 1장이 이제 여돌과 남돌은 뭐가 달라요? 여기서 아이돌 성별에 따른 고정된 이미지를 맡게 되는 한계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21페이지를 아예 그냥 읽으면서 해보려고 해요. 본인이 원해서 아니라 단지 성별에 따른 이미지만을 맡게 된다는 게 문제인 거야. 아이돌이 성별이라는 경계를 허물고 넘나든다면 더욱 다양한 콘서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요 파트를 읽으면서 저는 이제 NCT 위시가 떠올랐어요. 제 동료 중에 한 명은 사쿠야를 젠더 교란자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NCT 위시가 여자 아이돌 트와이스 TT 커버한 게 엄청나게 히트를 쳤었는데 그게 단순히 그걸 잘 커버해서 보다는 어떤 액세서리나 그런 레이스? 사실 여자 아이돌이 쓰던 그런 포인트들을 남자 아이돌이 사용을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그걸 또 잘 소화하고 멤버들도 그걸 진짜 즐겨하고 이러면서 저는 더 히트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멤버 사쿠야는 뭔가 리본 레이스 이런 거를 일상 속에서도 착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그 보이그룹들이 보여주는 소년미나 기존의 남성성을 탈피한 모습들이 케이팝의 젠더 경계를 허무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했어요. 뭐 사실 저는 남돌에는 좀 약한 이슈가 있어요. 반대로 여돌 한기를 파왔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저 이제 퀴어 친구들한테 혹시 NCT 위시의 사쿠야를 아느냐, 젠더 교란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다들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약간 부치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긴 했거든요. 그게 되게 진짜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그런 부치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단번에 이해했고 그래서 부치로 패싱 된다는 거 어쨌든 젠더 이미 교란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확실히 좀 어떤 그런 경계를 허무는 역할을 하는 것 같긴 하고 사실 케이팝이 이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었잖아요. 샤이니 태민 때부터 이런 교란자들이 없었던 건 아니고 쭉 있는데 저는 이게 항상 어느 단계에서 끊긴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때 그들이 젠더 교란을 하는 거는 10대 어리고 이쁘고 풋풋할 때 되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귀여움을 가졌을 때만
어떤 젠더 교란자로 호명되고 그때 호명되는 건 괜찮게 여겨지고 그건 한때니까 라고 이렇게 여겨지고 어느 순간 그게 좀 시간이 지나면 바로 남자가 돼야지. 진짜 남자가 돼야지. 그들 또한 진짜 남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이들도 있고 또 아닌 이들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 남자 되기를 이렇게 사회가 좀 계속 호명하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휩쓸려 가는 흐름도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젠더 교란이 일어나는 것 같긴 한데 뭔가 계속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 그게 자꾸 그런 한때로 여겨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기사들에서 항상 나오는 게 계속 어떤 남자가 되어 돌아온 막 이런 제목들을 계속 쓰면서 그룹이나 멤버한테 남자됨을 요구하잖아요. 그런 것만 덜 해도 좀 더 그룹이나 멤버가 하고 싶은 거를 유지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들은 어쩌면 계속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계속 어떤 사회나 이런 데서 남자가 돼야 되지 않아? 이제는 그런 거에 벗어나야 되지 않아? 약간 이런 게 너무 진짜 이 사회가 그런 성별 고정관념에 아직 갇혀 있어서 진짜 센 것 같아요.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부치의 뜻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짧게 설명을 가볍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부치는 이제 소위 레즈비언들 사이에서 좀 더 보이시한 느낌을 내는 그러니까 스타일링부터 어떤 사실 부치는 애티튜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치의 기준이 무엇이냐 물으면 많은 분들이 애티튜드라고 얘기할 텐데 내 여자를 지키는 애티튜드, 여자를 먼저 위하는 마음 이런 거를 좀 갖추고 있는 그리고 어쨌든 좀 보이시한 느낌이 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부치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이 약간 그래서 남자 따라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도 있는데 아니에요. 남자랑 달라요. 맞아. 달라요. 그들은 남자와는 다른 부류예요. 이거를 항상 사람들이 좀 명심해 줬으면 좋겠다. 남자 같다고 말을 하는 게 그 아까 우리가 말한 사회가 말한 남성성에 부합하는 그것만 상상을 하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좀 생각을 틀을 깨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컨셉을 유지하는 그룹을 보고 싶어요. 개인은 유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그건 정말 개인의 어떤 맞아요. 선택이고 몸에 너무 내재화되어 있는 거라 남자 아이돌 그룹 중에서 그런 멤버들은 계속 보이는데 그룹 컨셉 자체가 좀 갑자기 이렇게 막 이렇게 바뀌는 게 좀 매번 아쉽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지금 그걸로 되게 유명한 아이돌이 투어스랑 이제 NCT 위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투어스는 약간 그런 청량하고 막 씩씩한 아이돌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고 있고 NCT 위시는 성별 경계를 좀 더 허무는 방식을 되게 키치하고 그런 꾸밈 요소로 좀 가져가는데 그것들이 좀 다 같이 유지가 되어서 이 정체성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실험해줬으면 좋겠다? 제발 도전해 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37페이지에 엑스러브 멤버들은 치마를 입고 긴 머리를 휘날리며 춤을 춰. 그런데 단순히 귀엽거나 섹시한 여자 춤을 따라하는 게 아니야. 무대에서 이들은 다리를 찢기도 하며 다양한 안무를 선보여. 무용을 오랫동안 해온 루이의 춤선을 보면 힘이 넘치면서도 우아해. 마치 이 춤은 남자의 것도 여자의 것도 아니야. 그냥 아름다운 예술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엑스러브 나왔을 때도 저도 챙겨봤거든요. 젠더리스인데 왜 굳이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복장을 입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주연님이 보시는 이 연출의 의도와 의미는 어떤 거일까요? 저는 물론 그게 아직 젠더리스라고 하는 게 우리 모두의 안에서도 어떤 상인지 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 뭐 연극계나 이런 데서 젠더리스 연극해서 보러 가면 결국은 역할을 바꾼 거거든요. 스와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역할을 여자 배우가 하는 거를 젠더리스라고 하고 원래 여자 배우가 하던 거를 남자 배우가 하면 젠더리스 연극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안에서 아직 이 진짜 남녀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상상하기가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일단은 바꿔보는 걸로 시작하지 않나?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엑스러브가 젠더리스 그룹으로서 뭘 보여줄 수 있을까? 아마 본인들도 저는 많이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젠더리스라고 하면 사람들이 남자가 아니네라고 보여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뭔가
원래 여성들의 전유물로 보여지는 것들을 착용하거나 좀 따라서 하면서 우리는 어쨌든 남자가 아니에요를 보여주는 방식이 아마 그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리 모두가 같이 상상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젠더리스는 무엇일까? 이 성별이 없다는 거, 이 성별의 경계를 뛰어넘는다는 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저 또한 막 엄청 그게 단반에 빡 떠오르지 않거든요. 어떤 게 젠더리스일까? 이게 점점 생각을 하면서 많이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단계지 않나? 아마 엑스러브도 여러 가지 앞으로 시도를 할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이 1단계 어떤 이 초기 단계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부터가 시작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엑스로브 데뷔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초창기 컨셉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고정관념을 아예 뒤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전유물로 여겨지는 것들을 착용함으로써 뒤흔드는 거고, 그룹도 중장기 컨셉이 있잖아요. 그런 건 조금 더 다른 모습,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다른 방식의 젠더리스를 흔드는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엑스러브가 어떤 컨셉을 도전할지도 되게 궁금해요.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지도 궁금하고, 진짜 저는 오히려 극단의 남성성을 보여주거나 극단의 여성성을 보여주는 것도 젠더리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과장된 무언가를 보여주는, 사실 드랙도 그런 거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어쨌든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질문하게 하는, 저게 진짜 남자다운 거야? 여자다운 거야? 여잔가? 남잔가? 계속 어쨌든 이런 혼란을 주면서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게 젠더리스를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엑스러브가 좀 시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상도 있어요. 엑스러브가 나오기 전에 제 안에 있는 젠더리스에 대한 이것도 고정관념이죠. 그거는 약간 태민의 무브 같은 그쵸. 어떤 성별적인 걸 다 뺀 듯한 뭔가 0점 조절된 느낌을, 저도 이제 젠더리스라면 그렇게밖에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본 게 그거밖에 그쵸. 없으니까. 태민도 아마 계속 어떤 부분에서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해왔고, K-팝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좀 계속 시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또 XG도 지금 맞아요. XG도 굉장히 그런 거 보면 진짜 우리가 K-팝이 많이 나아져야 된다 하지만 나아지고 있긴 있어. 맞아요. 나아지고 있긴 있어요. 너무 노래도 좋고, 근데 무대를 봐도 너무 좋고, 이런 걸 보면 나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있지를 좋아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 최애 멤버가 예지거든요. 예지가 갖고 있는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특장점이 약간 그런 힘있고 별도 있는 그런 안무? 에어라는 솔로 앨범을 냈었는데 전 그것도 되게 젠더리스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앨범 자체가. 그래서 여덕들이 많고 저 또한 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여자 솔로 중에서 이런 컨셉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맞아요. 그래서 전 예지가 되게 멋진 실험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여돌들 중에서는 또 젠더리스 이런 컨셉이나 시도를 하는 이들이 많지 않아서 저도 최근에 이제 XG가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거기는 또 논바이너리 당사자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돌들 중에서도 좀 과감하게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요. 맞아요. 그래도 다행이란 말이 좀 이상하긴 한, 반응이 다 너무 좋아가지고 또 너무 제 주변이 우리 주변은 너무 또 친화적이어서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엑스러브나 XG나 다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오히려 진짜 안타까운 건 오히려 좀 그런 엄청 여성성을 컨셉으로 한 여자 아이돌 더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죠. 요즘은 오히려 그렇긴 하죠. 왜 그러지? 이게 참 모르겠어요. 이 사회의 어떤 분명히 변화의 좋은 부분과도 연결돼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어쨌든 우리가 페미니즘 리부트를 이후에 여성성에 대한 이제 논의가 그래서 많아졌잖아요. 우리 여자들의 모습이 너무 일관적이게 보이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그래서 좀 다양해지고 있는데,
저는 원래 있던 그 여성성도 나쁜 여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가진 다양한 여성성 중에 하나인데 그걸 또 너무 싫어하는 약간 악마화하는 것도 저는 조금 답답하긴 해요. 그냥 우리가 모두 가질 수 있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고 그냥 생각하면 되지 않나? 근데 그 마음이 그러니까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 게 제가 그 퀸덤을 보면서 오마이걸을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오마이걸 컨셉이 그쵸, 원래는 굉장히 완전히 그렇잖아요. 여성성의 그 하늘하늘거리는. 근데 맞아요. 그래서 약간 살짝 그런 게 있었지만 근데 좋은 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걸 왜 굳이 안 좋아해야 돼? 이런 의문? 그럼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해소되면서 오마이걸을 되게 좋아하게 됐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좋아했던 것도 좋아하고 새로운 것도 좋아하면 그쵸,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굳이 기존의 것을 미워할 필요 없이. 맞아요. 모든 여성성을 다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나쁜 여성성이 어디 있어? 그냥 맞아. 다 이렇게 우리 모두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아요. 남성성도 그쵸. 다양하게 사랑하고 있잖아요, 다들. 그쵸. 다양하게 사랑하고 있죠. 너무 다양하게 사랑하고 있죠. 여자도 좀 더 그런 부분에서 너그럽게 여자 아이돌을 바라봐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저희 뒷 질문들이랑 좀 연결될 네. 수도 있는데 그게 왜 그런 반발이 있을 수 있는지 저도 이해가 되는 게 너무 많은 이들이 그런 컨셉을 가지고 나오는 거. 그런 어떤 청순함 아니면 그런 극단의 섹시함 노출이 과하다던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쏠리는 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이게 쏠리는가? 왜 이런 여성들의 모습 소위 이제 뭐 당당한 여성이라고 했을 때 왜 노출을 항상 많이 해야 되는가? 당당하려면 노출을 해야 되는가? 그거랑 무슨 연관이 있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경향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건가? 아니면 산업이 원하는 건가? 누구의 니즈로 이게 만들어지는 거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맞아요. 우리가 그 다음 질문으로 그러니까 키스 오브 라이프 얘기를 이제 저희가 잠깐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나띠의 슈가코트로 이 그룹을 저도 그러니까 다 케이팝 좋아하는 사람은 나띠의 슈가코트를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안 좋아할 수가 없어. 없어요. 어떤 우리의 향수를 이렇게 끌어들인다고요. 그때 이 그룹이 갖고 가고 싶어하는 이 주체적 당당함이 이 느낌이구나 하면서 너무 이제 쉽게 저는 사랑에 빠졌거든요. 다른 멤버들도 다 너무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노래도 좋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그룹이 주체적 섹시라는 어떤 단어로 계속 되게 소비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어떤 그룹의 컨셉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뭔가 걱정이 되는 거죠. 춤을 따라하는 어쨌든 이게 지금 청소년 교양 도서로 나올 정도로 청소년들이 많이 좋아하고 따라하는데 그쵸. 이 아티스트 표현의 자유와 이를 수용하는 팬덤 사이의 균형점을 어디서 찾으면 좋을까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산업 쪽에서 보자면 저는 아티스트나 창작자가 어떤 의도를 나쁜 의도로 만드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의도가 딜리버리가 제대로 되는가가 좀 본인들도 고민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돌의 경우 그런 당당함을 드러내고 싶다. 어떤 섹시함을 드러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게 꼭 노출로 이어져야 되는가? 아니면 어떤 몸짓, 춤의 몸짓으로 꼭 보여져야 되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예술가로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꼭 그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예술은 진짜 한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술인 건데 좀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런 고민이 들기도 하고 말했다시피 너무 여돌에게 주어지는 어떤 일정한 그 컨셉이 항상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왜 모두가 이거를 하고 이것이 계속 강조돼 있느냐. 그것이 저 또한 여돌을 늘 좋아하면서 항상 그게 저의 딜레마긴 했어요. 오랫동안 저의 딜레마였죠. 나는 쟤네들이 좋은데 저들이 저 모습을 한 게 뭔가 불편해. 뭔가 저들 또한 불편할 것 같아. 저게 괜찮은 걸까? 이런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그 팬도 불편하고 왠지 아티스트 본인들도 불편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제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좀 고민을 앞으로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진짜 요즘은 청소년들 중에서도 아이돌 되고 싶어 하고 막 인플루언서 되고 싶어 하는 사람 정말 많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어떤 좀 책임감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창작자들이 조금 더 책임감을 느꼈으면 좋겠다. 본인들이 하는 그런 어떤 춤, 요즘은 진짜 챌린지로 막 SNS로 엄청 많이 돌고 하는데 이 춤이 본인들의 의도는 그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보였다고 피드백이 왔을 때 좀 받아들이고 아 뭐가 문제였구나를 좀 알고 바꾸는 태도도 필요하지 않나? 아 그거 절대 아니었다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계속 해명해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모르겠는데 전달이 안 된 거잖아. 그러니까 꼭 바꾸지 않더라도 진짜의 고민을 자기 의견이 부정당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뭔가 좀 고민을 해보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어떤 식으로 항상 보여지는지 계속 이런 식으로만 보여지는 게 맞나?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있지 좋아할 때도 그 노출 의상 때문에 제가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그 나샤이 앨범 때 그러니까 노출을 떠나서 그 불편한 옷 노출이 많이 되면 이제 그쵸, 불편할 맞아요.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 블로그에 글을 이렇게 길게 쓴 적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여자 아이돌 노출 옷 심한 걸로 욕을 많이 하잖아요. 어느 날은 또 아 그냥 노출 많은 옷 입을 수도 있지 싶다가도 그쵸, 막 미치겠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노출을 많이 안 했다면 이걸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 그 노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도 결국 욕을 하게 되는 거고 저도 막 왔다 갔다 해요. 양가 감정이. 아니 노출 좀 하면 어때서 그냥 뭐 자기들이 입고 싶다는데 입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계속 이렇게 노출 있는 아이돌들 계속 나오면 아니 근데 저건 좀 그만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도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입고 싶은 대로 입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이렇게 노출이 많은 의상으로 한 포션이 쏠리게 되었는가에 맞아요. 대해선 분명히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너무 많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냥 길거리에서 그렇게 노출이 많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여자분들 중에. 근데 왜 여자 아이돌들은 그런 옷들을 대다수가 입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너무 웃기다. 이거 제가 늘 맞이하는 혼란이에요. 저도 누웠다가 내버려둬 좀 이러다가 아니 근데 여기도 그러시구나. 그렇습니다. 다 비슷해. 네, 이러면 딜레마가 끊이질 않아요. 진짜.